카라 조엘을 연기한 밀리 알콕이 정말 캐릭터와 찰떡이었습니다. 밀리 알콕이 안 예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슈퍼걸의 이미지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이 이번 영화에서는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어쩔 땐 슬픔이 가득 차고 어쩔 땐 말괄량이 같고 또 어쩔 땐 여전사 같은 이미지를 다채롭게 보여주면서 캐릭터에 맞게 표현하는데, 확실히 처음에 슈퍼걸이라는 캐릭터의 캐스팅도 의도한 거지만 배우의 연기도 그만큼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독 들인 영화나 드라마, 책을 리뷰하는 눈독입니다. 저는 히어로 무비를 좋아합니다. 마블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관계없이 모두 좋아하고요. 잭 스나이더의 DC 유니버스도 재미있었는데 마블은 최근 영화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아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2025년 제임스 건이 수장을 맡고 첫 번째로 개봉한 영화인 슈퍼맨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슈퍼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밸런스 붕괴 캐릭터라 웬만한 빌런이 아니면 대등하게 싸울 수가 없고, 약점이라고 하면 크립토나이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나이트가 있으면 슈퍼맨은 그냥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없으면 이제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1차원적인 단순한 상황 설정밖에 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서는 이제 슈퍼맨을 복제한 클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서로 비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슈퍼맨이 대결에서 지기도 하는, 그리고 렉스 루터의 분석과 계략으로 슈퍼맨이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연출을 보여줘서 당시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봉 예정이었던 이 슈퍼걸 영화도 나름 기대하면서 예고편도 챙겨보고 이제 배우가 누군지도 찾아봤었는데요. 국내에서는 6월 24일 수요일에 개봉을 했고요. 저는 영화가 개봉한 당일 저녁에 보고 왔습니다. 해외에서 평을 찾아보니까 로톤토마토에서 아직 관람객 점수는 집계가 되지 않았고 비평가 점수만 나왔는데 57%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평이 좋지 않았는데 액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평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비평가들이 남긴 평 중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주연인 밀리 알콕의 연기입니다. 슈퍼걸인 카라 조엘 역을 맡은 밀리 알콕의 연기만큼은 훌륭했다라는 평이 전반적이었어요. 저 또한 영화를 봤을 때 이 밀리 알콕이라는 배우의 연기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역대 슈퍼걸을 누가 맡았는지를 보면 이제 1984년부터 최근 2023년에 개봉했던 더 플래시까지 총 4명의 배우가 각각 슈퍼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슈퍼걸 단독 영화는 1984년에 나왔던 헬렌 슬레이터라는 배우가 연기한 영화 슈퍼걸 하나밖에 없었고요. 2015년에 드라마로 제작된 것 말고는 스몰빌이나 더 플래시처럼 조연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배우들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전형적인 금발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백인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물론 더 플래시의 사샤 카에는 다른 이미지지만 앞서 등장한 세 배우는 놀라울 정도로 이미지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슈퍼걸의 이미지는 바로 헬렌 슬레이터, 로라 반더봇, 멜리사 베노이스트가 연기했던 슈퍼걸의 이미지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밀리 알콕이라는 배우가 슈퍼걸을 맡았을 때 금발의 백인? 맞는데 일반적인 슈퍼걸을 떠올렸을 때의 이제 코믹스나 영화에서 봤던 그 이미지하고는 달랐었던 겁니다. 때문에 처음에 배역이 정해졌을 때 그 부분에서도 나름 새롭게 느껴졌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슈퍼걸이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메인 히어로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슈퍼맨 옆에서 약간 사이드킥처럼 활약하는 주연급 캐릭터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동안의 스몰빌이나 더 플래시 같은 작품을 봐도 항상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슈퍼맨의 존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함께 있으면 두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명의 주인공 그리고 한 명의 사이드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독 영화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 입장에서는 좀 과감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카라 조엘을 연기한 밀리 알콕이 정말 캐릭터와 찰떡이었습니다. 이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표현하는 연기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슈퍼걸 이미지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아 좋았어요. 만약에 앞선 슈퍼걸처럼 금발에 아름답게 생긴 배우가 이번 슈퍼걸을 연기한다?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물론 밀리 알콕이 안 예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슈퍼걸의 이미지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이 이번 영화에서는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어쩔 땐 슬픔이 가득 차고 어쩔 땐 말괄량이 같고 또 어쩔 땐 여전사 같은 이미지를 다채롭게 보여주면서 캐릭터에 맞게 표현하는데, 확실히 처음에 슈퍼걸이라는 캐릭터의 캐스팅도 의도한 거지만 배우의 연기도 그만큼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슈퍼걸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바로 톰 킹 작가가 집필한 그래픽 노블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라는 원작이 있는데, 영화를 보실 때 원작을 굳이 모르고 보셔도 되고, 관심이 있거나 원작을 아시는 분은 또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직접 사서 본 다음에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원작에서 기본적인 설정과 배경은 차용을 하지만 그걸 전개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결말도 확실히 다르고요. 그래서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원작과 비교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고요. 원작에서는 카라 조엘이 칼 엘의 사촌 누나로 나옵니다.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칼 엘이 태어나는 것도 직접 보고 우주선을 태워서 지구로 보내는 것까지 기억할 정도로 나와요. 근데 크리톤 행성을 탈출하고 지구에 오기까지 냉동 상태로 지내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지구에 오게 되죠. 그동안 카렐은 지구에서 성인으로 자라났고요.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두 배우의 이미지를 맞추기 위함인지 이 설정을 바꿔버립니다. 카라가 카렐의 사촌 동생으로 나오고요. 자세한 설명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작에서는 크렘이라는 빌런이 되게 작은 악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악랄하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악당이긴 한데, 사실 슈퍼걸이나 슈퍼맨에 비유하면 기본적인 능력치는 약한 거죠. 그냥 악당이에요. 흔히 말하는 뭐 좀도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사이코패스적인 살인마 정도인데, 슈퍼걸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영화에서도 종종 언급이 될 만큼 지구에서는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아마도 행성을 이동할 때 행성의 환경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핸디캡을 맞춘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크렘이 이제 나중에 도적단에 들어가는 설정인데,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도적단의 우두머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행성들을 다니면서 여자들을 납치하는 되게 악랄한 도적으로 나오고요. 다른 행성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도적단의 얘기를 들으면 막 벌벌 떨 정도의 악명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원작에는 나오지 않는 새로운 캐릭터로 로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전 DC 유니버스에서 아쿠아맨을 연기한 제이슨 모모아가 역할을 맡았고요. 여기서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나와요. 재밌는 건 이 로보라는 인물이 뭐라 그럴까, 약간 병맛? 히어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빌런도 아니에요. 오직 돈을 쫓는 순수한 현상금 사냥꾼이거든요. 이 로보라는 캐릭터를 영화에 등장시키면서 영화의 분위기를 약간 전환시킵니다. 저는 이 선택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로보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면서 슈퍼걸이 위험해서 구출되기도 하고, 혹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겨나면서 영화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나름의 재미를 주었다 생각이 들고요. 제이슨 모모아가 로보라는 캐릭터를 찰떡으로 소화합니다. 저는 아쿠아맨도 사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거든요. 그 근육질의 약간 마초적인 이미지도 제이슨 모모아에게 잘 맞았고, 그리고 실제로 아쿠아맨 단독 영화도 흥행을 했고요. 그런데 잭 스나이더의 DC 유니버스가 끝나면서 제이슨의 아쿠아맨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로보 캐릭터가 또 이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는 한 번으로 끝나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는 슈퍼걸의 단독 영화로서 카라 조엘이라는 캐릭터를 빌드업하는 그 중간 과정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마블로 비교하면 캡틴 아메리카의 첫 영화죠. 퍼스트 어벤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어벤져도 주인공이 히어로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영화로 실제로 다른 마블 영화들에 비해서 당시 흥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벤져스나 뭐 11호 같은 후발주자 영화들에 대한 캐릭터 빌드업이 충분하게 됐었죠. 그리고 나중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를 명예롭게 보내기까지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슈퍼걸 영화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포일러 없이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줄거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슈퍼걸 카라와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죠, 이분 리들리가 연기한 루시, 이 둘이서 이제 루시 부모의 원수를 갚고 크립토를 살리기 위해 크렘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 같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인 카라와 루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던가, 또는 카라의 과거 상처에 대한 내면적인 부분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물론 이 정도로 주인공의 상처와 아픔이 해소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주인공이 이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픔을 루시라는 또 다른 주인공과 함께 지내며 서로 공감하고 대화하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해소하는 듯한,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치 마음이 정리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서 카라 조엘이라는 인물을 이제 처음부터 관객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 약간 한 하이틴 무비? 그러니까 성장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액션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액션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해요. 이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능력치의 차이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슈퍼맨과 슈퍼걸의 능력은 DC 코믹스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과 비교했을 때 넘사벽이에요. 밸런스를 완전 붕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빌런과 서로 싸우는 액션을 하면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뭔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에 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먹 한 방이면 저 멀리 날아가 버리니까 액션 자체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조드 장군이나 둠스데이, 슈퍼맨의 클론 같은 나름 비등한 빌런이면 액션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나오는 크렘은 얘기했듯이 슈퍼파워가 없는 그냥 살인마 정도의 악당이고 주변 무리들도 비슷하다 보니까 일방적이고 단순한 패턴의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임스 건과 감독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영화에서는 태양이라든지 크립토나이트 같은 소재로 주인공을 괴롭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재일 뿐이지 액션의 연출만 놓고 보면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물론 액션 장면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서 흥을 돋우는 제임스 건의 스타일이 좋기는 하지만 블록버스터 영화치고는 액션의 연출이 다소 단순하고 소극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슈퍼걸의 코스튬입니다. 원작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슈퍼걸은 치마를 입고 있죠. 예쁘긴 한데 이 치마가 액션의 합을 짤 때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액션을 짜야 하는데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대부분 상체 위주로 움직이는 액션이 주가 되고 발차기를 하기는 하지만 뭔가 어색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튬만큼은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과 더 플래시에 나오는 슈퍼걸의 코스튬이 역대 코스튬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플래시에 나온 슈퍼걸의 코스튬은 치마가 아니라 바지라서 그런지 움직임이 더 잘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슈퍼맨이 나옵니다. 처음 오프닝 때 영상 편지 또는 영상 통화 같은 걸로 조금씩 등장하고 회상 장면이라던가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이게 나름 또 비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영화 중간에 루시와 카라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제 사는 행성은 어디냐, 가족은 있냐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슈퍼맨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카라 스스로 자신과 슈퍼맨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슈퍼맨과 슈퍼걸이라는 캐릭터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요. 이 차이가 관객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슈퍼맨과 슈퍼걸의 캐릭터 행동이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퍼맨 영화를 안 보고 슈퍼걸을 봤다. 그러면 이 슈퍼맨은 대체 어떤 사람이지? 슈퍼맨 영화를 한번 볼까? 라고 할 정도로 슈퍼맨에 대한 호기심을 오히려 자극하게 됩니다. 같은 유니버스의 영향을 받는 캐릭터라고 해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전개가 아니라 메인 스토리에서 필요한 부분에 등장시켜 자연스럽게 같은 세계관이라는 점을 이어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여성 히어로의 단독 영화, 우리가 익히 이전에 봤었던 원더우먼이나 캡틴 마블 같은 영화를 예를 들었을 때 물론 원더우먼 1편은 흥행을 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캡틴 마블은 배우 논란도 있었고 영화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서 흥행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 슈퍼걸 영화가 혹시나 캡틴 마블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고 또 그 전에 슈퍼맨 영화를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그때 잠깐 등장했던 슈퍼걸을 기억하면서 또 기대도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임스 건이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임스 건의 DC 유니버스 두 번째 영화 슈퍼걸, 각자 평은 다르겠지만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 이후에 또 다른 슈퍼걸의 내용이 기다려질 만큼 카라 조엘이라는 캐릭터가 매력 있었습니다. 영화 슈퍼걸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눈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